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무입니다. 누가 민초들을 안다고 말하는가, 더구나 사랑한다고 말하는가. 바닥살이 가요의 정신을 살피는 일이야말로 민초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다. 하찮은 가요 한 음절에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민초들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른바 우리 한국 가요계의 영혼이라 지칭되는 가요 작사가 김지평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혹은 사슴의 작가로도 통하는 그분 김지평 선생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선생님 저서 한국 가요 정신사 잘 읽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불교 텔레비전 같은 데서 이 책으로 이렇게 책을 보고 이렇게 이런 시간을 내서 대중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초빙해 준 게 대해서는 너무나 정말 놀랍고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우리 가요사를 정리하시면서 내 고향을 이별하고라는 노래를 창작가의 효시로 잡았습니다. 일제시대였던 1925년 정사인 작사 작곡 안기영이 부른 노래였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 가요 변천사 측면에서 봤을 때 선생님 작품 당신의 마음이 히트되었던 1970년도 초는 어떤 시기에 해당됩니까? 그건요,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 일제, 예. 그리고 분단, 예. 그리고 한국 동란 예. 전쟁, 이걸 겪으면서 굉장히 우리 사회가 침울해졌었어요. 예. 근데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고서 60년대부터서 한 10여 년 지나고 나니까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예. 70년대에 그때 이제 그 수출액이 10억 달러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이제 일어날까 이제 뭐 이런 시작을 하는데 보릿고개가 그때 이제 없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침울했던 그런 이제 노래의 그런 그 정서들, 그 한에 서린 그런 정서들이 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밝아지고 이제 그 서정적인 쪽으로 가지요. 조금 어렵겠습니다만은 좋다 나쁘다를 논하기 이전에 예로부터 우리 결에는 가물을 즐기는 민족으로 널리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단선율에 의한 재창을 신성시한 까닭을 좀 풀이해 주십시오. 그 서구 쪽은 이제 복선율이죠. 그래가지고 화음을 중요시하죠. 우리나라는 단선율이죠. 재창을 중요시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이제 근거가 찾아지냐면 승일연, 그러니까 이 스님이 쓴 책인데 그 삼국유사 속에 중구삭금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구, 많은 사람의 입은 무리중자 입구자. 예, 그렇죠. 많은 사람의 입은 삭금, 쇠도 녹인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어떤 우리가 이제 부족장들이 임금을 맞이하고자 할 때 산 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그 자기 발언사항을 노래를 하면, 입을 모아서 노래를 하면 하늘에서 상자가 내려오고 뭐 거기서 뭐 그 알이 나오고 알에서 사람이 나와서 임금을 맞이하고 뭐 여자가 갑자기 그대로 가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그 모여서 막 노래를 했더니 내려오라고 노래했더니 그 바다의 용이 그 여자를 수로 부인을 내놨어. 이런 일들이 삼국유사 그 스님이 쓴 그 책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그 노래를 하는데 재창으로 해서 신에게 일사불란하게 바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신하고 관련된 게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한다 그러면 노래를 하고 노는 겁니다. 흔히 대중가요는 그 시대의 생활 감정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상황 논리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 평면적인 시각으로 무조건 대중가요를 폄하하거나 대중가요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선생님도 좀
순했을 텐데 어떤 감정인지 좀 들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대중가요는 예. 이 대중들의 옆에 항상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물건도 옆에 많이 있는 물건들은 예. 가령 작기장, 노트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거 많이 있으면 예. 좀 내던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랜만에 대해야 되고 뭐 어디 이렇게 하는 그런 예술이나 그런 문화는 예. 그냥 좀 귀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중음악이 예. 그만큼 가깝다는 거니까요. 예, 예. 네, 그러니까 대중음악은 그래요. 예. 어떤 간에 이렇게 펴놓고 예. 편안한 자리에 예. 긴장 풀어놓고 들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예술. 예, 예. 이 책을 집필하시면서 선생님은 울기도 했고 막 분노에 치를 떨기도 했으리란 짐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제 말기에 나타났던 이른바 그 회절가요사를 정리하시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은데요. 그 얘기 좀 들려주십시오. 참 그 얘기는 참 안타깝습니다. 뭐 우리 김영무 선생님도 글을 쓰시니까 글 쓰다 보면은 그 감정에 이렇게 그 몰입이 돼가지고 느끼거든요. 참 분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예술을 했던 분들이 왜 이런 일에 걸렸는가? 이렇게 일본을 찬양하고 있는 노래 이런 것을 만드시고 했을까? 무명지를 깨물러 가지고 붉은 피를 흘려서 일장기를 그려놓고 하겠다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울음보다도 더 처절한 그런 아픔이죠. 너무 우리 국민들은 그분을 너무나 좋아하니까. 근데 또 반대로 아주 기쁜 것도 있어요. 뭐 일본의 천황을 종으로 삼고 일본의 황후를 하녀로 삼아 부릴 것이다. 뭐 이런 그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하고 불리고 그러다가 그 경성 감옥소에 갇혀서 뭐 2년 6개월의 징역을 사신 분도 있고 유관순 선생 같은 분은 이렇게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기차가 합창 같다는 말이에요. 기차가 야 기차가 뭐 합창 같은데 너가 들어봐라. 옆에 친구가 2푼 주소, 7푼 주소 그런 것 같네. 아니야. 대한독립 빨리 오소. 대한독립 빨리 오소. 대한독립 빨리 오소 하고 기차가 합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이런 그 노래를 기차의 합창이라고 내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런 노래야말로 살아있는 노래라고, 그 민중의 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접하면 기뻐요, 기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가요인 입장에서 지난 88 올림픽이 치러질 때 선생님은 또 소가리를 하셨다는데 그렇죠. 이제 그 알고 보면 우리 국민들이야 가슴 아파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올림픽 그러면 뭐 당군 이래 최고의 무슨 잔치다고 그러는데 87년, 88년 그 양해에 걸쳐서 올림픽이란 말을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세상에 이런 데가 있습니까 이거? 그러면 당군 이래 큰 잔치를 해가지고 세계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들 예술하는 사람들한테 올림픽이라는 말을 못 넣게 하고 심의를 안 해줘 버려요. 그 주제가라고 하나 또 만들었는데 그것도 외국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지 뭐러더라고 지 뭐러더야 나한테 하도 억울해서 나 이름도 안 잊어버려. 지 뭐러더야. 이태리한 게 미국인입니다. 이 사람한테 작곡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 서울 올림픽 주제가를 잡아놨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려면 그 사람한테 사용 허가 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사용료 줘야 되고 말이야. 아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올림픽 하면 뭐예요? 우리 문화 우리가 올림픽 하면서 남겨놓은 게 하나도 없는데 부끄럽죠.
역시 가슴 아픈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위 국가 권력에 의한 금지 가요 제도 또한 일부 정치인들의 문화의식 결여에서 비롯된 엄청난 횡포로 보이는데요. 선생님이 작사했던 님도 울고 나도 울고라는 노래도 금지 가요에 묶여 있었는데 그 당시 심정이 어땠습니까? 아이고, 나 웃음만 나와요. 아니, 나는 진짜 정말 정성껏 썼어요. 그래갖고 그 가사 끝에 뭐냐면, 이제 이별이니까 네. 님도 울고,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랑 끝나는 날, 뭐 이별만이 남았네, 네. 뭐 님도 울고 나도 울고 네. 달빛마저 울었어. 이거요. 네. 이게 무슨 퇴폐요, 이게. 나 참, 그래서 나는 퇴폐예요. 근데 나쁜이 아니잖아요. 아니, 뭐 술이 들어가면, 이건 뭐, 그러니까 안 돼, 술이 들어가면. 또 뭐, 그 불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 이 불신 조장한다고. 거짓말이야, 그 노래는, 노래 한 절에 거짓말이야 소리가 20번 나와.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뭐, 태양도 안 돼. 그 태양은 왜 안 돼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생일이 태양절인데, 태양절인데, 김일성이 그 태양절을 이북에서 잘 세는다, 이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요에 태양을 넣지 말아요. 바꾸만 하잖아요, 다. 그 김민기 아침 이슬. 태양은 요지에 떠오르고, 그것도 그 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같은 맥락입니다. 소위 외색 가요라는 분류로 말하면 또 수많은 가요인들이 순환과 핍박을 당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외색 가요라는 분류법이 나타나 그렇게 무슨 계력을 발휘했던 것입니까? 그것도 무슨 밖에 안 나와요. 참, 외색, 그러면 내가 그 외색의 투쟁의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 제가. 외색에 4가지 이 트집이 있는데, 이건 그 트집이에요, 트집 완전히. 리듬이 있어요. 리듬은 쿵작 하는 거 아닙니까? 뽕짝뽕짝. 이것은 우리나라에 없었다고 그러는데, 너무나 많아요. 내가 이렇게 민속에서 찾아보면, 이제 방아다량 같은 거, 절구질 같은 거, 그래서 쿵, 딱, 두 사람 정답게 이렇게 놀고 그러면 다 그것이 쿵짝입니다, 그거. 그리고, 도깨비 장단이라고 그래갖고, 검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러면, 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 자자자자자. 이거 다 해서 이게 트로트 리듬입니다. 이게 이제 그 궁작입니다. 이게 일본만 있고 한국에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그 음계는 뭐냐면 이게 노래를 작곡을 하는 재료예요. 왜냐하면 슬플 때는 슬픈 가락을 사용하도록 하는 음계가 있고 기쁠 때는 기쁜 쪽으로 사용하는 음계가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 슬픈 쪽 음계를 옛날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식해도 내가 세계를 그런 음악적인 책을 다 봐도 아니 이게 재료인데 일본이 사용한 재료라고 못 사용하게 하면 우리 음악하는 사람은 뭐 가지고 작곡을 합니까? 나는 이게 아주 우습지도 않아요. 그리고 음계는 재료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음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미술가한테 어떤 빨간색이면 빨간색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다. 그건 안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다음에 3번째가 7호조가 있어요. 7호조. 7호조가 뭐냐면 7자, 5자. 이것이 일본에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호조로 쓰면 외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호조가 해는 지고 달 떴다. 강강수월래 7호조. 우리 강강술래 민요도 7호조입니다. 이게 고려 때 노래 볼까요? 얄리 얄리 얄랑성 얄라리 얄라 7호조입니다. 다음에 이미자의 창법까지 외색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내 목소리 타고난 목성 가지고 내가 나오는 대로 부르면 되지. 일본 어떤 가수가 임자식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자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 가수들은 그 일본 가수들 노래 배우기 전에 일본 가수들 어떻게 부르는가 연구 봐가지고 그거 피해 가느라고 볼일 다 보게. 90년대로 훌쩍 뛰어서 우리 가요사에서 그 돌풍을 일으켰던 스테지와 아이들의 등퇴장은 우리 가요사에 어떤 의미로 새겨질 것 같습니까? 1992년부터 96년까지 이제 3년 10개월 동안을 서태지가 활동을 하면서 앨범 4개를 냈어요. 그 앨범 4개 중에서 제일 그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것이 교실 이데아라는 노래입니다. 매일 아침에 7시 반까지 좁은 교실에 몰아넣고 전국 900만의 학생을 똑같은 것만 머리에 집어넣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포장센터로 넘겨가지고 똑같이 포장해버린다. 우리 그 교육 제도를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교육 제도가 그만큼 모순이 되어 있는지를 저도 그때서 알았습니다. 아, 이 어린애들이 공부하는데 좀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어른들은 9시 출근하는데 보호해줘야 할 어린애들은 7시 반에 그 좁은 교실에 다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되는구나. 얼마나 시달렸을까. 참 그 우리 그 가요사에 우리 사회사에 교육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할 일이죠. 선생님은 이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약 100여 편의 주옥 같은 노랫말을 작시해 오셨습니다.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랫말에 얽힌 인연을 좀 들려주십시오. 인생은 미완성도 또 사연이세요. 제가 그 이 가요계에 이렇게 본격 활동하기 전에 그 서대문 그 구치소 그 교무계에서 그 사형수들 카운셀링을 했습니다. 교무계가 원래 그런 데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고 나면 그 이 휴대폰